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문영민 기자와 진단합니다. 문 기자. 알 수 없는 증시 2200은 그래도 지켰다. 오늘 증시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이 기관의 대량 매도세에 오전 한때 218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2200선이 무너지면서 지난해 10월 17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이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2218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기관은 어느덧 벌써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통상 이 연말 배당을 위해서 기관은 좀 대량으로 이 배당주들을 사들이곤 하는데요. 이 배당락일인 28일 이후에는 이 대규모 매도를 보통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1월 내내 이런 기관의 매도세가 좀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전망입니다. 네, 기관 중에서도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배당락일 이전 한 10거래일 동안은 이제 순매수를 해서 이후 이제 12거래일 정도는 이제 순매도를 아주 분배를 해가면서 해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라고 오늘 대신증권에서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증시가 좀 이렇게 크게 한바탕 흔들렸던 이유에 대해서 증권가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오전 내내 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네. 이 분석에 대해서 좀 전망은 이제 테슬라가 사실 전기차 판매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시장 전망치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국내 기업에도 좀 타격이 생겼습니다. 간밤 테슬라는 지난 4분기 차량 판매량을 발표했는데요. 4분기에 40만 5천 대 수준을 팔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42만 7천 대였는데 이를 밑돈 겁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 역시 부진한 실적을 나타낼 것이라는 이 부정적인 전망이 확산됐고요. 이에 증시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에 이어 이 국내 자동차 업종 위주의 비교적 높은 주가 상승률이 증시 전체의 주가 하락을 소폭 방어했습니다. 네. 이 자동차 업종의 주가 상승, 이건 이제 최근에 어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규제 완화 영향이 좀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뒤에서 조금 더 다루겠지만 우선 오늘 좀 상승률만 봐도 1% 이상 현대차와 기아는 상승을 했습니다. 예. 자동차 업종 전체도 1.3%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IRA 추가 지침으로 국민의 전기차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에 더해서 현대자동차가 오늘 이 신사업 관련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러한 기대감이 자동차 업종 주가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 정의성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새해를 맞아 이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와 또 자율주행 등 신사업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특히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전환한다는 이 전략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이어지는 심층 분석에서 김민수와 신재근 기자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터졌던 가장 큰 소식은 이 반도체 쪽이었는데 말이죠. 정부가 오늘 강력한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 주가가 어땠습니까? 정부의 세제 지원안이 발표된 이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대형 반도체는 좀 1%에 가까운 어떤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2배가량 높인다는 소식이 주가에 작용한 건데요. 정부의 방침대로 반도체 대기업의 경우 기존 8%였던 이 투자 세액 공제율은 15%로 상향되고요. 또 중소기업은 기존 16%에서 25%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만약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 공제까지 고려한다면 대기업은 최대 2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반도체 경쟁국인 미국과 대만의 지원 수준을 뛰어넘는 혜택인 건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네, 지난 국회 통과 때 이 8% 올리자, 이 8% 세액 공제율로 하자 이 안이 통과가 돼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11일 만에 이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이제 내놓은 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이제 8%인 걸 15%로 올리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공제율이 현재 이제 16%를 25%로 올리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 증가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올해 한시적으로 좀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최근 3년치 평균 어떤 투자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 10%의 추가 세액 공제율을 더 적용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돼서 업계는 이제 3조 6천억 원가량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킬 수 있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이 또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줄까 또 변수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되게 파격적인 세액 공제 혜택인데요. 그럼에도 좀 주가를 먼저 좀 살펴보자면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결국 0.1%에서 2% 사이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게 좀 증권업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반도체주의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반도체 업종은 경기와 여팡이 주가의 중요한 축을 작용하는 이 경기 민감주로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정부의 정책보다는 각종 이 경기 지표를 알 수 있는 경기 수준과 또 반도체 가격 그리고 재고 등에 더욱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증권업계는 물론 증권업계가 설명하기로는 이 정부의 지원이 기업 순이익에 기여하면서 실적 방어에 도움은 되겠지만 향후 발표되는 경기 선행 지표와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 시점 등의 주가가 더욱 크게 움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반도체 업황은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 지원만을 두고 지금 당장 매수에 나서는 건 다소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투자금의 4분의 1을 세금으로 돌려준다라는 거면 상당한 규모인데 말이죠. 이 시장의 어떤 큰 흐름을 정책만으로 거스르는 거는 물론 이제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미국하고 대만도 지금 25%씩 깎아주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 이런 비판에선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좀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하는 행사가 조만간 열리죠? 연초에 사실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건 좀 CES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년 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다 보니까 이 국내외 기업 3,000곳 넘는 곳이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올해 CES 5가지의 핵심 주제를 살펴보니 모빌리티, 웹3와 메타버스, 인간 안보, 지속 가능성, 헬스테크였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박혜린 기자가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보도 보고 와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CES의 핵심 키워드는 메타버스와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등 총 5가지입니다. 특히 증권가에선 새롭게 추가된 메타버스 분야가 올해 CES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 성장의 핵심은 하드웨어의 고도화로 CES를 기점으로 VR과 AR 장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다시 높아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3천만 대 수준이었던 XR 헤드셋 출하량은 2025년 1억 500만 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CES에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2와 메타의 퀘스트3가 공개되며 메타버스 디바이스 시장이 본격 개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굉장히 초기 단계잖아요. 하드웨어의 고도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VR, AR 기기들이 좀 많이 주목받지 않을까. 우리 결국 구현되려면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이 좀 중요한데 관련해서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또 어떤 기술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력인 디스플레이 분야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는 화면을 펴고 늘리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례 없는 디스플레이를 최초 공개한다고 밝히며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증권가에선 국내 소부장 업체 중 카메라 부품 업종인 LG 이노텍과 나무가 뉴프렉스 등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이 MR 기기를 내년에 출시하면은 여기에도 3D TOF 카메라가 들어가거든요. 이번 지금 이노텍이 아이폰에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MR 기기에도 대응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일부 기업의 경우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과도하게 선반영되고 있어 실제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지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며 증시도 힘을 잃은 가운데 신기술로 똘똘 뭉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지난해 CES를 전후해서 삼성전자나 LG전자 등과 같은 대기업의 협력 관계인 로봇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권업계는 대기업과 협력 업체 관계에 있거나 또 대기업이 지분을 투자한 메타버스 기업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메타버스라는 신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XR 기기 관련 기업들도 상승 모멘텀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조언합니다. 즉 XR 기기를 개발했거나 또 해당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장에 우리 취재 기자들도 나가 있습니다. 조만간 현장의 따끈따끈한 소식들 저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